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인데요. 오전 진료 마치고 요즘 날씨가 춥고 해서 낚시를 좀 못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를 좀 더 소개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 좀 정리할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댓글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그걸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냥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를 좀 더 소개를 하고 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답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늘 영상을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제가 한의사인 줄 알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저는 의사이면서 전문 과목은 예방의학,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예방의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의를 땄고 의학 박사도 취득을 했습니다. 32살에 의학 박사를 취득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기능의학을 공부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개원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의사하고 별다를 거 없이 그냥 환자가 오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려고 하고 진단 후에는 어떤 약을 쓸지 고민하다가 주로 이제 약을 처방하는 쪽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했죠. 그렇게 하고는 제가 치료해보고 나니까 교과서대로 치료한다고 환자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특히 제 둘째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심해졌는데 그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알레르기 면역 치료라는 것들을 공부하면서 따로 이제 그 알러지 스페셜리스트로서의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것뿐 아니라 제가 감기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저도 감기가 걸리고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내 증상에 맞춰서 약을 먹어 보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일주일 먹어도 안 낫고 다른 환자들은 뭐 3, 4일 먹었는데 다 나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차이가 있구나 이게 약 가지고서 컨트롤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부터 느끼면서 처음에 환자분들이 문의할 때는 이제 비타민을 문의하면 저도 되게 많이 무시를 했었어요. 무슨 비타민을 따로 먹냐. 드시는 음식하고 과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던 의사였는데 제가 실제로 비타민을 사용해보고 복용해보고 맞아보고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으로는 내가 생각했던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비타민의 각각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처음에 공부하면서 이걸 기능의학이다 이렇게 알고 공부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주류의학에서 얘기하는 약물에 대한 의존과 함께 약물만 가지고 환자를 컨트롤하는 거는 옳지 않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넘어오기 시작한 거는 한 15년 전서부터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학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의학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학회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학회를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 들어보고요. 그래서 거의 안 가본 학회가 없을 것 같고 모든 학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고 나서 저 나름대로는 그걸 정립을 해서 개인 선생님들마다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치료 플랜이나 프로토콜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저희 병원에만 오시면 치료받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래서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어떤 포맷화된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마다 자기 주관에 맞춰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이해되기 편하게 비유를 들자면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서브웨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모든 소스들을 조절하잖아요. 내 맘대로 막 넣고 빼고 막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입맛에 맞는 내 치료 경험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영양 보조제들을 넣고 빼고 하면서 이거를 조율을 해서 환자를 치료해 봤을 때 가장 최적의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포맷화돼서 만들어내는 것, 이 정도로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병원 가면은 조금씩 치료 플랜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존중을 합니다. 그걸 하는데 기본 개념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되겠죠. 전체 기본적인 줄기적인 개념만 벗어나지 말고 거기서 자유롭게 자기 주관에 따라서 치료받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환자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기능의학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때 조금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뭐락하지 말아주시고 저도 역시 부족한데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감사할 뿐이지만 언제든지
열심히 하려는 모습만 보여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은 그 쌤께 꾸준하게 맡기면서 치료받는 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네요. 세 번째 질문은 제 취미인데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제 취미는 낚시입니다. 예전에 바이크도 좀 탔었는데 바이크가 추워서 겨울 되면 못타고 하다 보니까 몇 번 못 타서 그냥 팔아버렸고요. 지금은 유일한 갖고 있는 취미는 낚시예요. 계절별로 그때그때 나오는 이제 제철 해산물들을 잡아서 직접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거의 낚시 브이로그가 많죠. 여러분들도 자기만이 이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레저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있는 거를 추천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고 각각 뭐 자기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생활하면서 받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저도 환자를 보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진료하면서 내가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활력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로딩이 너무 가해지면은 내 몸을 또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는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낚시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은 낚시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제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다 잊고 사는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거든요. 낚시 가가지고 고기 잡으면서 먼 바다, 파란 바다와 먼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받는 그 모든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고민되고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끊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 앉아있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를 가서 그걸 집중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 잊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또 업무에 들어올 때는 이제 완전히 또 다시 리프레시 해서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음료수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환자분들이나 또는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원장님 드시라고 음료수를 갖다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커피나 라떼를 갖다 주세요. 근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약배전된 커피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카페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커피들은 강배전이 대부분이라서 제가 잘 못 마십니다. 그리고 라떼는 거의 입을 댈 수가 없고요. 제가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떼를 못 마시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원장님 드시라고 음료수를 만약에 주신다면은 괜히 버릴 수가 없이 아까우니까 병원 건너편에 있는 주커피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자몽에이드를 좋아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음료수를 주실 분이 있으면은 자몽에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 병원이 어디냐고 자꾸 물어보시면서 오고 싶으신 생각 때문에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오시기 전에 제가 예전부터 올렸던 모든 영상들을 공부하시면서 먼저 그걸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대로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게 시나브로 내 몸이 건강해지면서 점점 좋아지시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리는 목적이 크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까이 있지 못해서 멀리 계신 분들이 바른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비타민을 복용해야 되며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주고 싶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원내 오시는 분들한테 붙들고서 교육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환자가 많고 이 분 붙들고서 1시간 얘기하면은 반대편 다른 환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병원 내에서는 진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모든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게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정보는 많고 또 환자들마다 똑같은 정보를 계속 줘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올려놓고 이거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보고 환자를 막 끌어모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오픈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보고서 올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목적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기께 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상담하시고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치료를 따로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좀 황당했던 질문은
만약에 선정을 해서 고른다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병원에 전화를 와서는요, 본인들이 봤던 책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마 조한경 씨가 지은 환자혁명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 그 책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병원에 전화를 해서는요. 제가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모든 전화는 이제 직원들이 받기 때문에 진료 중에는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치료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조한경 씨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분은 메디컬 닥터가 아닙니다. 메디컬 닥터가 아니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유튜브도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닥터 조라고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메디컬 닥터가 아니고 카이로프라틱스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드리면 이제 도수치료사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분이 그렇게 뭐 이름을 붙이기야 닥터조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뭐하든 닥터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브로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닥터 하면 의사 요것만 딱 생각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범위의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것들이 마치 이제 진짜 메디컬 닥터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게 되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크다면은 그걸로도 충분히 환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자기만의 팬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한국인들한테서 그렇게 마치 의사가 아닌데 의사인 것처럼 거짓말 하듯이 비춰지게 만드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유튜브 내용이나 이런 거 다 들어봤을 때 틀린 내용 많이 없거든요. 많이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의사인 척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튼 간에 의사가 아닌 분이 지은 책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사이면서 의학 박사한테 와서는 이 책대로 치료해 줄 수 있냐고 얘기하는 질문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죠? 아무튼 너무 그쪽에 꽂히다 보니까 의사도 아닌 분들의 말을 듣고서는 의사한테 와서 그걸 요구한다는 건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 질문으로는 닥터 덕이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가 있다면? 이라는 질문인데요. 재밌는 질문이죠. 환자들이 오셨을 때 의사로서 제일 무서워하는 환자라면은 그 환자가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의사한테 맡기고 그 의사가 지시한 대로 열심히 따라하면서 모든 치료 플랜에 대해서 열심히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환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환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결론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다못해 제가 뭐 투여하는 모든 약제가 진료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환자가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와가지고 말은 많이 하시면서 뭘 제가 조언을 드리면 따라 하지도 않으시고, 뭐 스케줄대로 오란 날짜에 오지도 않으시고, 거의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하시면서 치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오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저는 뭐 그런 환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갖는다고 그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뭐 기본 딱 해드리고 말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질문은 닥터 덕은 밀가루, 우유,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그 이유, 그렇게 질문을 단 이유가 제가 많은 분들한테, 기능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많은 분들한테 밀가루, 우유, 계란을 못 먹게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 보니까 저분은 뭐 인스턴트도 안 먹고 패스트푸드도 안 먹고 뭐 밀가루, 우유, 계란도 안 먹고 뭐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어디 가서 막 짜장면 먹고 있으면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기산 검사나 음식항원 검사를 했을 때 밀가루나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계란 이런 데는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안 나오고, 저는 이제 잘 안 먹는 키위의 반응이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뭐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뭐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도 먹고요. 밀가루도 잘 먹는 편이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장누수가 심하고 장관 내 세균 과증식이 있거나 이런 게 보인다면은 저도 제한을 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뭐 먹고 싶을 때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당 불내성 때문에 어차피 설사 때문에 못 먹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몸에 맞춰서 관리한다고 이
이해하시는 게 맞겠고요. 뭐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우유를 못 먹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한테 밀가루 못 먹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단편만 보고서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 댓글 다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태도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떤 자가 면역이 있거나 또는 이제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우유를 못 먹게 하니까 그 이유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가벼운 커피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제 개인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하시면은 제가 그 뒤에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주말인데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